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청원경찰은 무엇인지, 근무하는 장소와 채용 방식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기본적인 사항들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청원경찰이 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부분과 급여 산정 방식, 청원경찰이 되기 위해 어떤 루트를 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원경찰 급여 산정 방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기타 공공기관이나 사기업 등은 해당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의 정규직에 준하여 지급이 되기 때문에 기준의 차이가 있고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법령으로서 정확하게 명시하고 명확한 기준이 있는 국가직과 지방직에 한해서만 설명을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의 급여 산정은 기관별 근무 패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어느 기관이든 청원경찰에게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범위에서만 최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청원경찰은 첫째로 기본급, 다른 말로 봉급이라고 합니다. 이 봉급은 청원경찰법상에서 규정한 대로 기관별로 경찰 공무원의 순경, 경장, 경사, 경위의 각 연수 호봉을 순경은 100%, 그 이상은 98%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근무 연수가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경찰 공무원의 순경의 기준으로 호봉을 적용받고 15년 이상 23년 미만은 경장의 호봉이 98%, 23년 이상 30년 미만은 경사의 호봉이 98%, 30년 이상은 경위의 호봉의 98%를 적용받습니다. 호봉표는 청원경찰법 또는 경찰공무원 호봉표를 검색하셔서 참고하시면 되시고, 사실상 같은 계급의 같은 호봉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둘째로 이 봉급에 각종 수당 등이 포함이 됩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에는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가 있고, 정액급식비는 말 그대로 점심 식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근 출근 시간인 주간 시간의 점심 식사 비용을 정액급식비로 해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급보조비는 직급별 정해진 수당인데, 청원경찰은 직급이 순경, 경장, 경사, 경위 총 4가지 직급에 준하여 지급됩니다. 여기에 시간외 수당, 다른 말로 초과근무 수당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시간외 수당과 야간 수당, 휴일 수당 등이 포함이 되면 월 기본적 급여 보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순경 사모봉으로 재직 중인 2년차 청원경찰의 월 보수는 재직기간이 15년 미만이므로 첫째로 기본급 봉급이 경찰 공무원 순경 사모봉 기준으로 2019년 기준 171만 4,700원이고, 둘째로 고정 지급되는 직급 보조비는 14만 5천원, 정액 급식비는 13만원 해서 총 198만 9,700원. 여기에서 셋째로 근무 패턴에 따른 초과 근무 수당이나 야간 수당, 휴일 근무 수당 등을 더하면 월 총 보수가 됩니다. 세전 총 보수에서 기여금,
다른 말로 공무원연금이라고 합니다. 기여금과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세제하면 세후의 실제 지급되는 월 보수가 됩니다. 그 외에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명절상여금 등이 있고,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자치 예산에 따른 특수근무지 수당, 대면수당 등이 지급되는 곳도 있습니다. 청원경찰 근무 패턴이 일근직, 주 5일 주말 공휴일 휴무인 경우에는 비현업직에 해당되는 기본 10시간의 시간내 근무가 생기며, 그 외 집회, 시위 등에 의해서 추가로 근무를 할 경우에는 초과 근무한 시간만큼의 초과 근무 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원경찰 근무 패턴이 현업직, 교대직인 경우에는 현업직에 해당되어 시간 외 근무 시간에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청원경찰은 주 52시간 제한 대상인 만큼 법적으로 시간 내 근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청원경찰이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크게 공개 채용과 경력 채용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개 채용은 기관별로 채용 공고 시 필기 과목 지식과 체력시험 배점표상 체력 측정 과목, 기관별 특성에 맞는 면접 지식 등이 필요하고, 경력 채용에는 기관별로 채용 공고 시 서류 채점 배점 표상, 서류 채점 배점 항목, 기관별 특성에 맞는 면접 지식 등이 있습니다. 먼저 공개 채용과 관련되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개 채용상 필기 과목은 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나 주로 청원경찰법, 일반상식, 민간경비론, 경찰관 직무집행법, 한국사, 기타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법령 등에서 총 2과목 정도만을 출제를 합니다. 공개 채용은 보통 필기와 체력이 포함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기와 같이 기관별 채용 공고상에서 체력 채점 배점 항목 표상, 체력 측정 종류에 따른 훈련이 필요하고, 보통적으로 악력 100m, 1000m,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 펴기, 제자리 멀리뛰기, 배근력 30m 왕복 달리기 등이 있는데, 기관별로 3개 이상의 측정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과거 채용 공고를 참고해서 어떤 체력을 위주로 시험을 실시해왔는지 살펴서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 시 필요한 지식은 채용 공고상 직무기술서상에 표기된 직무별 내용을 참고로 각각 지원 기관별로 어떻게 근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배워두는 것이 면접을 제대로 보는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법령 지식을 토대로 예상 질문에 대해 미리 리스트를 작성하면 최선의 면접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경력 채용과 관련되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력 채용상 서류 배점 항목은 기관별로 상이하나 보통 직무 관련 경력과 직무 관련 자격증, 직무 관련 무도단증, 직무 관련 학과, 기타 직무 관련 기관별 요구 지식 등이 있습니다. 채용상 공개 채용이든 경력 채용이든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청원경찰에 대해 직무적 성격을 이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원경찰의 직무는 무엇인지, 청원경찰의 권한은 어떻게 되는지, 청원경찰의 의무는 무엇인지, 또 어떤 벌칙을 적용받는지 등의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청원경찰의 직무, 임용, 배치, 보수, 사회보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청원경찰 법령을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런 법령을 근거로 지식을 갖추어야만 청원경찰의 직무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청원경찰은 직무 특성상 국가 중요시설 등에 배치가 되는 만큼 그 비례한 책임감 또한 크기 때문에 징계에 관련하여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치의 오차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청원경찰법을 완전히 이해하시는 것이 직무에 종사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력 채용상 서류 채점 항목 중에서 관련 직무 경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력 채용이라는 것은 채용 과정이 이미 관련 경력자로 실력과 지식이 검증이 된 우수한 지원자를 채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직무 경험은 첫째로 중요한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직무 경험은 바로 경찰 공무원, 방호직 경력, 청원경찰 경력, 경비업법상 경력 등이 있고, 관련 경력의 직무가 보안, 경비, 안전 등과 같이 보안상 관련되어 실제적으로 관련 경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출하는 재직 증명서상 보안, 경비, 방호, 안전 등과 같은 직책이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청원경찰을 지원할 시 관련 경력으로 인정을 받아서 서류 채점 시 가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무 관련 자격증입니다. 서류로만 심사하는 경력 채용 같은 경우는 서류상으로 뛰어난 지원자를 가리하기 때문에 서류 채점 항목별 점수가 배점표 기준으로 배점이 됩니다. 여기에 직무 관련 자격증은 국가 전문 자격증인 일반 경비지도사 또는 기계 경비지도사, 그리고 응급구조사 자격증, 그리고 응급처치 관련 자격증, 그리고 소방 관련 자격증, 그리고 한국사 자격증, 그리고 컴퓨터 관련 자격증 등이 있고, 이 또한 기관별로 요구되는 자격증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원하는 기관의 과거 채용 공고상 서류 배점 항목들을 미리 살펴서 준비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다음으로 직무 관련 공인 무도 단증입니다. 직무 자체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만큼 뛰어난 호신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력 채용에서는 체력 시험을 생략하는 대신에 그에 맞는 공인 단증을 기준으로 높은 단증을 가진 사람일수록 무도 단증 항목 배점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 5단을 갖추면 모두 단층 배점에서 만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5단은 도합이 아닌 단일 단층의 하나며 여러 가지 단층을 가진 경우에 제일 높은 단층만 인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직무 관련 학과 관련 학과입니다. 직무 관련 학과를 나왔다면 이미 직무 관련 법령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 검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최대 4년제 관련 학과를 졸업하였다면 직무 관련 학과 배점상에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학과 종류에는 경찰 관련 학과, 경호 관련 학과, 체육 관련 학과 등이 있습니다. 기타 특수한 경우에 기관의 특성에 맞게 기관의 근무 시 필요한 요구사항에 맞는 자격증 등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원경찰의 채용 정보의 루트를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청원경찰의 채용 정보는 공무원 채용 정보 사이트인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역별, 직종별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관련된 모든 채용 정보는 나라일터 채용 공고란에 게시가 됩니다. 수시로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채용 공고란을 살펴서 청원경찰의 채용 공고 등이 고시가 되어 있으면 시험 일자와 과정, 준비해야 할 부분, 공개 채용인지 경력 채용인지, 체력 항목, 서류 채점 항목 등 모든 것이 상세히 파일로 첨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일터 채용 공고에서 모든 채용 공고를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청원경찰의 채용 루트 그리고 채용에 필요한 부분과 급여 산정 방식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말과 글로써 영상을 올리기에는 한계가 많지만 청원경찰 채용 준비 과정에 참고하시는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경찰에 대하여 2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청원경찰의 면접에 대하여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포인트로 접근하고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면 좋은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